여러분, 지난 주말에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농민의 힘, 그리고 시민의 힘, 결국 우리들의 승리로 끝냈는데요. 특히 울컥했던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130년 만에 전봉준 그분의 꿈이 이루어졌다. 지금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도 나올 정도인데요. 야, 이 트랙터를 그렇게 막으려고 윤석열 경찰에서 난리를 쳤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건을 더 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쇼츠도 따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결국 남태령을 뚫고 사당까지 행진했다가 이후로 이제 한강진역까지 넘어가서 그곳에서 트랙터를 마주한 시민들의 모습, 야, 진짜 울컥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리고 연설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계속 눈물이 고였는데요. 결국 이거는 남태령 대첩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봉준 투쟁단에 후원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직접 현장에 못 가셨더라도 전국에서 관심 가지고 소식을 또 전하고 그렇게 같이 연대와 공감의 에너지를 키워간 모든 시민들이 이 성과를 달성해낸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리 발악을 하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어떤 꼼수를 부린다고 해도 이 각성한 시민들의 힘을 막을 수가 없고요.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반응하는 걸 보더라도 네이버 댓글 대부분 저들이 작정하고 좌표 찍은 댓글 몇 개를 제외하고는 압도적으로 윤석열 내란 수괴범에 대한 비판입니다. 실제로 8년 전과 이렇게 달라졌다는 점, 특히 백남기 선생님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데요.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정신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 이러한 그 연대가 참 진짜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농민이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거, 이러한 역사도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생방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무슨 엘리트들이 세상을 바꿨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그걸 가지고 국힘 계열 정당에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막 계속해서 무시하고 막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그동안의 역사들을 보면 위기의 순간마다 나라를 지켜냈던 건 바로 우리 시민들입니다. 민중의 힘,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계속해서 목숨 걸고 다 바쳐서 지켜온 역사를 계속 저들이 자칭 엘리트라면서 자칭 보수라면서 무너뜨리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의병의 힘, 독립군의 힘, 이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 지난 주말에 또 남태령, 한강진으로 달려갔던 거고요. 이런 와중에 저 전두환 사위 윤상현 씨가 또 고세를 못 참고 망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트랙터 시위가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권력을 무너뜨린 난동 세력이다. 그러면서 몽둥이가 답이다. 근본 어디 안 가죠. 저런 것들은 정신을 차릴 생각도 없고 여전히 난동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철퇴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내란 공범이 아니면 뭡니까? 경고의 대상이 잘못됐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또 냅다 비난을 퍼붓고 결국엔 몽둥이가 답이다.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꺼냅니다. 저 몽둥이는 지금 윤석열 내란에 동조하는, 본인을 비롯해가지고 주변에서 탄핵을 반대한다면서 막 괴성을 질러대는 그 사람들한테 해야 될 얘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두환의 사위, 근본 어디 안 가죠. 지금은 푸르밀, 이 롯데가에 그쪽에 또 사위로 가가지고 이것도 말이 많은데요. 결국 전두환 얘기를 우리가 왜 꺼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실제로 몽둥이를 들고 일반 시민들을 5만 가지 명분을 갖다 붙이면서 악마화하고 막 냈다 패고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죄책감도 가지지 않고 이걸 정당하다고 말했던,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일베 DC 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온라인 공론장을 똑같이 오염시키고 있는 그것들이 지금 고스란히 아직까지도 철판을 깔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저 윤상현 같은 사람은 지금 머릿속에 뭐로 가득 차겠습니까? 야, 아무리 니들이 떠들어봐라, 1년만 지나면 금방 잊을 거잖아, 니네들이 그런 놈들이잖아 라고 대놓고 우리 시민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 건데요. 적어도 당신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겁니다. 적의 정치를 하는,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정치판에서 계속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이 얘기는 계속 돌려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을 저렇게 찬양을 할 때부터 많은 민주시민들은 우려를 했었죠. 도대체 머릿속에 뭐로 가득 찬 거냐? 맨날 그냥 술만 마시고 다녔더라면 이렇게까지 우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단순히 술 많이 마시고 그냥 국정 운영을 내팽개친다는 차원을 넘어서
아주 무시무시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전두환을 찬양할 때부터 우린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4월 10일 총선 전에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한테 조만간 계엄을 한다고 떠들었다는 단독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지금 가장 충격적이라고 알려진 바로 저 노상원, 무슨 뭐 그 장군 보살이다, 무슨 뭐 말 같지도 않은 짓들을 저질러 왔다는 게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점집까지 차려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었냐? 윤석열을 향해서 올해 운이 트였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단독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날 아침에 김용현 공관에 왔던 비밀 손님이 누구냐? 바로 노상원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떤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냐? 뭐 케이블 타이에 복면 씌우고 손과 발을 묶어버리고 이런 충격적인 얘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야구 방망이까지 지금 검토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게 사람 새끼입니까 저게? 저것들이 제정신이냐고요? 어떻게 저들을 보수의 가치라고 계속 그 반열로 넣어주는 겁니까? 이게 보수의 진보의 뭐 충돌입니까? 저것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국민을 상대로 야구 방망이 휘두르고 윤상현 말 맞다나 몽둥이를 그냥 좁혀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저기에 어떻게 사람이란 말도 붙여주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죠. 뭐 탈북자 조사실에서 체포요인 신문을 하려 했다, 요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 마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같은 것들이 떠드는 모습,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경찰에서 요런 충격적인 얘기까지 지금 공개를 했는데요. 노상원의 수첩에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 라는 표현을 확인했단 겁니다. 이거 뭡니까? 지금 내란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빼박으로 이제 외환 얘기까지 걸리게 생긴 겁니다. 내란 외환의 죄를 다 저지르려고 했던 게 지금 윤석열, 이 내란 수괴범과 주변에 있는 공범들이고요. 아직까지도 저걸 옹호하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현재 진행형인 이 내란 문제에 대해서 같이 동참을 하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충격적인 짓들을 계획해 놓고도 권성동 씨는 지금 어떤 얘기를 떠들고 있습니까? 민주당에 계속 침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문제를 지적하자 오히려 그걸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하고 저렇게 여론전을 하고 있죠. 총리 탄핵이란 칼을 한덕수의 목에 들이댔다. 그리고 저런 얘기를 하면 민주진영 지지자들 입장에서 어떤 트라우마가 떠오릅니까? 불과 올해 초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실제로 정치 테러를 당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트라우마를 우리 시민들이 잊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비유를 들죠? 수많은 비유 중에 하필 저 비유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고요. 우원식 의장도 오늘 오전에 이런 속보를 전했죠. 한덕수 대행이 오늘 중에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이행해라. 한마디로 시간을 계속 질질 끌지 말고 법을 지키란 말입니다. 법을. 그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민주당을 향해서 법 지키라고 떠들던 것들이 막상 자기네들이 법을 지켜야 될 땐 절대로 지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법 기술자란 얘기들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애초에 그 통지를 한 게 언젠데 아직까지도 지금 시간을 질질 끄냐 이거고요. 현행 그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를 지켜라, 의무사항을 지금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는데, 권성동 씨처럼 저렇게 선동하는 걸 있는 그대로 언론이 속보라고 받았을 게 아니라 저 권성동의 말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덕수가 지금 어떤 문제를 저지르고 있는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분석해서 전하는 게 언론인의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우원식 의장은 이 국내의 그 법 절차를 따지라는 문제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이 불안정하고 대외 신인도가 지금 완전히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어느 정도라도 빨리 회복을 하려면 가장 시급한 거 한덕수가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도 결국 지금 한덕수가 저렇게 깽판을 치는 한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를 당연히 압박을 하는 건데 무슨 권성동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대로 받아 써주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이 오랜만에 또 그 민들레 칼럼을 올리셨는데, 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이라면서 그 생각을 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희동이님들께 중요한 광고 하나만 전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그리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으니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든든하고 믿음 있는 서경석 씨를 모델로 한 인터넷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4년 8월 기준으로 가입자 60만 명이 넘은 만큼 많은 분들이 믿고 쓰고 계십니다.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 분들 55인치 삼성 TV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시 저희 알림이 황희도 채널을 말씀해 주시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웰세이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을 선물로 100% 증정하고 있으니까요. 꼭 저희 알림이 황희도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냐? 나중에 이제 시간 나시는 분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유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정당과 리더의 판단을 지금 이런 상황에는 보통 따른다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님도요. 그리고 그게 바로 누구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과 연대하는 정당들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급한 상황, 그리고 다수의 그 불안함을 갖고 있고 정보의 그 혼란이 있는 이 상황에는 민주당이 하는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려고 한다. 왜냐? 멀리서 공개된 정보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런 비평가들이 막 얘기하는 것보다 이재명과 민주당 지도부가 아무래도 더 나은 결정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또 뭐 이재명 성역하냐, 민주당이 진리냐 이런 식으로 분탕치고 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휩쓸릴 때가 아니라 이런 초비상 상황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을 따르겠다. 유시민 작가님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앞부분의 글부터 쭉 읽어보시면 더더욱 와닿으실 텐데요. 시간 나시는 분들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또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적인 대접을 받는 게 아니란 걸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윤석열 멘토 타령하면서 그렇게 광팔던 심평씨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윤석열의 성품이 선하답니다. 전두환을 찬양하고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눴던 인간을 저렇게 성품이 선하다면서 돌아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다. 이따위 얘기를 하는 게 나이만 많다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저 박은식은 도대체 뭔데 지금 언론에 이렇게 도배가 되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언론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유 씨를 저렇게 겨냥해서 정치색이란 키워드를 갖다 붙입니다. 이게 굉장히 악의적인 게 일단 지금 저 사람이 국힘의 지도부도 아닙니다. 현역 의원도 아닙니다. 기껏하면 그냥 전 국힘 비상대책위원입니다. 저 사람이랑 저랑 다를 바가 뭐죠? 근데 저 인간이 그냥 떠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뭐 아쉬움을 토로했다. 아이유를 보면서 너무 슬펐다. 내가 아이유를 얼마나 응원했는데 예전에 이렇게 정치색 드러내지 않았던 우리 아이유가 왜 갑자기 지금 이렇게 정치색을 드러내는 거냐 하면서 아쉬워했다는 얘기를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 국면이 정치색 운운할 국면입니까? 그리고 아이유 씨가 한 게 뭡니까? 본인 팬들이 추운 날씨에 고생할까봐 선결제를 해서 식당도 선결제 해놓고 핫팩도 이렇게 받아갈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조치를 한 겁니다. 이걸 두고 정치색 운운하는 꼬라지 자체가 아주 역겹다는 겁니다.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내일 안에 좌우가 어디 있냐,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냐 마냐의 싸움이지 보수 진보 여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박은식은 그리고 도대체 뭐냐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사람의 말이 지금 가치가 있습니까? 권성동을 제가 앞에 비판했지만 어쨌든 지금 국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니 이 사람의 말을 따옴표로 쓰는 것도 웃기지만 그냥 쓴다고 칩시다. 근데 박은식은 뭐냐고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뭔데요? 근데 이거 보세요. 저게 떠들었다고 아이유 정치색 키워드로 엮어가지고 사방의 언론에서 달라붙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받아쓰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언론인들이 무슨 자부심을 갖고 유튜버들을 후려쳐요? 저것들이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저 박은식이 뭐냐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노은결 소령의 폭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그래서 이 박은식 기사가 쏟아지는 걸 보면서 노은결 소령 폭로 관련해서 네이버 최신 순으로 한번 봤습니다. 주간조선에서 이틀 전에 나온 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중요하죠? 무엇이 중요한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기들이 어디 기자다, 내가 뭐 취재를 하면 뭐 나라를 어떻게 뭐 바꾼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중요하다, 이게 언론인의 책무 아니냐,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이런 충격적인 폭로에 대해서는 다 같이 입을 싹 다문다고요? 이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걸 우리 시민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괜히 그냥 언론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죠. 바로 우리 그 소신파 이승환 씨의 콘서트가 저렇게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왜 취소가 됐냐? 구미시의 정치적 판단 때문입니다. 김장호라는 구미시장이 일방적으로 이승환 콘서트를 취소한다고 오늘 긴급 입장문을 낸 건데요. 명분상으로는 물리적 충돌이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민 안전 타령을 하는 건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승환 씨가 이런 충돌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변호사, 그 법무법인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서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신경 쓴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 사람이 당연히 국힘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승환 콘서트를 막으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런 사람들을 근데 또 뽑아준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더 황당한 건 예매처와 대관처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건 빼박으로 그냥 구미시가 멋대로 취소를 해가지고 이 큰 피해를 끼친 거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승환 씨가 직접 이렇게 입장을 전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일단 구미시 측에 법적 대응 진행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구미시의 세금으로 책임을 질 생각하지도 말아라.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다. 아니 구미시의 역할이 뭡니까? 적절한 집회 시위를 보장하면서 관람객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지켜주는 게 니들의 역할이지, 일방적으로 저렇게 취소하는 게 뭐냐? 라는 비판이고요. 그리고 서약서 작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저런 정당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아주 졸렬한 짓거리를 저질렀는지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승환 님이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 여태까지 이런 대관으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연이 최고라는 자신감도 갖고 있었는데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 저들이 맨날 입 밖으로 떠드는 자유민주주의, 이 단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일단 그걸 차치하고라도 저들이 여태까지 떠들어온 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입틀막을 하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무엇보다 크리스마스 날 공연을 보겠다고 기대하던 시민들의 일상이 이렇게 침해를 당한 거고요. 이걸 심지어 이승환 님이 대신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대구시장도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언플을 시작했습니다. 홍준표 씨가 대권을 도전한다고 하죠. 여기에 이해질세라 이준석 씨도 대선 출마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에 남태령 대첩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준석 씨 스페셜로 준비해놨던 걸 한 주 미뤄야 돼가지고 참 답답한데 아무튼 기다리세요 그냥. 아니 언제든지 토론이나 키보드 배틀이나 환영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페이스북 차단받고 아주 졸렬한 꼬라지는 계속해서 보이면서 무슨 놈의 대권입니까? 자기 당이나 신경 쓰라니까요. 이러니 이에 대해서도 긴 말 필요 없이 시끄러 임마. 그리고 6억 반납했냐? 이게 당 관련해서 지금 개혁신당의 내부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조목조목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결국에 오죽하면은 지금 조갑재 씨가 내란 비호당이다, 부정선거 음모당이다, 이렇게 국힘을 이적 단체라고 더럽게 미쳤다는 비판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국힘 계열의 그 정당의 민낯인데 무슨 놈의 대권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홍준표나 이준석이나 아니면 앞으로 또 나타날 그 내란 공범들이나 싸그리다 이번에 역사의 박제를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장경태 의원이 또 충격적인 폭로를 했죠. 김건희 씨가 개업날 성형외과를 방문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3시간이나 됐다는 건데 그 정확히는 6시 25분부터 9시 반까지 3시간 동안 개엄 당일에 성형외과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거기서 뭘 했냐? 어디를 갔냐면 박동만 성형외과라는 곳인데 저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된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에 윤석열 김건희가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도 김건희와 그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에 함께 갔다고도 알려진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저 홈페이지가 막 폭파가 되고 접속 그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죠. 실제로 그 이렇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자문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온갖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 박동만 씨를 또 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넘기려고 하는지 이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박은식 따위의 얘기를 지금 실을 게 아니라 노은결 소령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